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블로그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글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녹음하고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얼마 전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는데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독감 잘 피해 가셨습니까? 제가 엄살을 좀 안 부리려고 했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아팠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 걸렸던 독감 걸리신 분들 아마 다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휴일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휴일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병원에 가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응급실도 이용해야 됐고 요즘 또 응급실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긴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아팠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A형 독감 있고요. B형 독감이 있습니다. 이거 차이 아십니까? 독감은 독감인데 달라요. 그래서 A형 독감에 걸리신 분들도 B형 독감에 걸리실 수 있고요. 독감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저는 예방접종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너무 심각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방접종한 거는 A형 독감과 관련이 있는 건가 봐요. 저는 의료진이 아니니까 제 추측입니다. 접종하고 이틀 만에 B형 독감을 걸렸습니다. 근데 B형 독감이랑 A형 독감이 조금 다르죠. 저희 아내가 A형 독감도 걸리고 B형 독감도 걸리고 그리고 또 아주 잡다한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거 왜 제가 잡다한 인플루엔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열이 너무 올라서 응급실에 갔는데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이상한 감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몇 주간을 거의 못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병원을 가거나 증상을 겪거나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블로그를 씁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도 못 쓸 정도로 이번에 좀 많이 아팠고 지금은 제가 편집의 힘을 빌려서 이제 중간중간 기침이 나오거나 안 좋은 부분들은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몸이 다 낫고 나서 다시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컨디션 회복이 제대로 되려면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영상을 켰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이런 독감 같은 거 있잖아요. 독감이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 이렇게 심각하고 내년에도 더 심각할 걸로 우리는 예상이 되죠. 물론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 같았으면 A형 독감에 걸리고 B형 독감이 걸리고 그 외의 감기 바이러스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슈가 됐으면 웬만하면 제가 블로그 글을 막 씁니다. 엄청 씁니다. 아파도 쓰거든요. 이게 몸에 배가지고 저는 일단 글을 쓰는데 이번에 못 쓸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래도 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물론 미리 해놨지만 이렇게 매년 벌어지는 사건들, 매년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들을 항상 어디에? 캘린더에 저장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독감 유행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2월 20일입니다. 이건 이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건데 사실 2025년 1월 초에 지금 독감 환자 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발생하는 이런 독감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저는 아이폰만 쓰지만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예전에 안드로이드 엄청 썼는데 지금 아이폰인데 자신의 캘린더에 예를 들어 올해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고 혹은 글을 쓰셨거나 저처럼 글을 쓰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한 캘린더에 12월 20일에 독감이라고 해서 키워드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독감 적어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4년 12월 20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2025년 12월이 되면 또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25년 12월에 독감이 시작하기 전부터 독감과 관련된 글들을 미리 준비해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독감은요, 감기는 아시겠지만 바이러스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기 예방접종을 맞으시던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시던 가장 많이 퍼질 것으로 예상되는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 그거 왜 이상한 거를 걸리면 예방접종을 해도 걸리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독감과 감기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 증상들에 대한 궁금증과 검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미리 이전에 있었던 일들 예를 들면 2024년 독감이 유행하던 이 시점이 있잖아요. 이 시점에 있었던 점들을 기반으로 글을 써놓으신 다음에 계속 대응하면서 12월부터 적어도 1월 말까지는 이 키워드를 갖고 계속 대응하실 내용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요. 어떤 내용들이 궁금해하냐면 먼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바로 병원 가시나요?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감기는 치료약이 없다는 말도 있죠. 푹 쉬면 되는데 사정상 푹 쉴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어떤 경우는 쉰다고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걸 엄청 싫어해요. 가까운 곳에 없을 수도 있고 대도시나 서울 같은 데서는 접근성이 편하지만 저처럼 이런 시골에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간다는 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고 뭘 찾아보냐면 지금 자기 증상이 독감인지 아니면 그냥 감기인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쉬고 병원 안 가도 되는지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쓰면 되죠. 이럴 때 의사놀이 하시면 안 돼요. 의사놀이나 약사놀이 하시면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이 병원이나 약사한테 가셔서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혹은 병원에서 들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대신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독감 같은 경우는요, 감기랑 달라가지고 뭐 처방 받아야 되죠? 독감은 타미플루를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감기에는 또 타미플루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꼭 가야 되는 분들에게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 가면요, 독감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독감 검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 검사 비용이 공짜가 아니에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5,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독감 검사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예방접종 비용이 궁금하신 분도 있죠. 제가 이번에 맞았는데 4만 원이었나? 제가 그랬습니다. 동네마다 조금 다른데 4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검사 비용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죠. 그럼 벌써 4만 원에 3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들었고, 병원에 가면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독감 수액을 맞을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병원마다 다른데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몇천 원 정도 드는 경우가 많은데, 독감 같은 경우는 10,000원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조사하셔서 일반적인 비용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서울 경기권의 가격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으시면 어느 정도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비용 문제 굉장히 궁금해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응급실 갔다고 했잖아요. 응급실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응급실에 의사도 없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일단 가게 되면 응급실 기본 비용이 있죠. 한 5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 얘기니까. 그리고 당연히 독감 검사를 했겠죠. 검사 비용 나와. 그리고 응급실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반 이비인후과처럼 편하게 진찰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수액을 놔버리거든요. 수액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응급실 들려서, 물론 요거 해서 살았습니다. 열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액 맞고 바로 내렸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아프면 가야죠. 나중에 빚을 져서 다시 해결하더라도 분명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비용을 16만 원 혹은 20만 원 내고 왔는데 우리 동네만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다른 동네는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자신들이 낸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독감이나 감기로 인해서 응급실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이쪽 키워드도 한쪽 파트입니다. 또 있어요. 요 응급실 비용이나 독감 주사, 독감 수액 이런 것들이 급여 비급여로 나누는데, 이거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거고 우리 개인 실손 보험 있잖아요.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까지 적으시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겠죠. 또 있습니까? A형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다 지나갔습니다. 엄청 고생해서 지나갔는데 몸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 고민이 됩니다. B형 독감은 사람들이 많이 안 걸리는데 내가 A형 독감을 분명히 겪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B형 독감의 가능성은 낮고 일반 감기 같은데 병원을 또 가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A형 독감과 B형 독감의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A형 독감은 열이 엄청 올라갑니다. 일반 감기도 올라갈 수 있죠. 몸이 안 좋으면. B형 독감은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요번 B형 독감에 대해 얘기하는 게 열이 별로 안 올라가. 약간 있습니다. 36.8도, 37.2도 요 정도의 미열은 있는데 몸이 죽을 듯이 아픈 겁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이비인후과에 정상적으로 가면요, 응급실 말고 가면 온도를 재잖아요. 온도를 쟀는데 37.1도 이렇게 나오면 동네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조금 가볍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유, 열 안 나서 다행이네요. 좀 쉬고 무리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하고 그냥 일반 약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독감 경우는 뭐 먹어야 된다 그랬죠? 타미플루를 먹어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온도도 안 나니까 집에 가서 쉬면 될 줄 알고 쉬다가 정말 엄청 고생하신 분들 요번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도 몸이 정말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시면, 물론 몸
몸살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이상한 현상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독감 검사를 의뢰해서 A형인지 B형인지 일반 감기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면서 하나의 키워드로 또 적으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요 그냥 경험이 있으니까, 또 저는 사실 매년 유행병에 대해서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블로그를 계속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익숙한 상태예요. 이런 감기나 독감 같은 것들은 매년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적으실 때마다 익숙해지시고요. 익숙해지시면 글을 적을 때마다 엄청 빠르고 편하게, 그리고 지금 현상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뭘 찾아볼지에 대한 감각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적으시고, 오늘은 제가 독감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독감에 대한 거를 지금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중요한 건 어떻게 일정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적으실 때 그냥 적으시면 안 되고요. 2025년 12월 20일에 하루 종일로 해서 독감이라고 키워드를 적어 놓으시잖아요. 알림 설정이 중요합니다.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시면 당일날 나오거나 하는데요. 최소 2주 전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놔서 정말 바쁘신 분들은 2주 전이 아니라 30일 전, 한 달 전이죠. 해놓으셔서 미리미리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알림이 뜨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 지나가 버린 키워드 같다 하시더라도요.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글을 써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그때가 닥쳤을 때 쓸 수 있을 거라고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시면 내년에 또 놓칩니다. 아이고 이제 못 써가지고 1년이나 기다려야 되네 하는데 1년 뒤에 또 못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죠? 1월 달에 자동차세 내잖아요. 한 번에 내면 이렇게 할인을 해줍니다. 저도 차가 2대가 있는 바람에 아주 자동차세가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데, 이것도 매년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1월 달 전체에 낸다고 생각하고 1월 1일에다가 자동차세 연납 적으신 다음에 2주 전이나 안전하게 30일 전 이렇게 알림을 올릴 수 있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큰 이벤트가 5월 달에 있죠. 5월 달에 아이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5월 1일에다가 아이패드라고 적어놓고 2주 전이나 30일 전 정도로 알림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또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글은 안 쓰시고 요거 일정 적느라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엑셀에다가 그런 거 보셨을걸요? 연간 뭐 키워드 일정표 해가지고 키워드가 12개도 아니고 24개도 아니고 몇백 개의 키워드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독감 얘기 드렸잖아요. 독감 적어 놓으시고, 자동차세 적어 놓으시고, 아이패드 적어 놓으시고, 또 9월 달에 애플 이벤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 크고 굵직굵직한 거를 적어 놓으시고요. 나머지 것들을 적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시면 안 되겠죠. 저는 책을 오랫동안 꾸준히 보는데 책 옆에 이렇게 메모를 좀 합니다. 모든 책은 아니지만, 근데 이때 제가 진짜 극혐하는 게 볼펜으로 메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필로 하거든요. 연필도 아주 흐리게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제가 요 문장을 보고 요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었는데요. 불과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차마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유치하고 창피한 멘트인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그 싸이월드 할 때 뭐죠 그거? 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단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적을 당시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간을 보거나 제3자가 보거나 뭔가 더 나의 지식이 쌓였을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거를 옆에 많이 적고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주 같은 것, 보석 같은 것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 적으실 때도요. 정말 확실한 거, 무조건 매년 생기는 이벤트들을 적으시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블로그를 1년 내내 하시다 보면 계속 적을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 글을 적으실 때마다 이게 매년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일정에 적어 놓으시고, 실제로 적어 놓고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근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는 글 대충 쓰시거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워야 되는 거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지워주시고 가면서 캘린더를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면 2028년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 17일 날.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8년 4월 17일이라고 예상됩니다. 지난 반감기가 작년이었죠.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6개월 전부터 계속 글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쓰지 않을 이유만 찾고 안 쓰신 분들도 계시고 글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글은 못 썼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 현상이 지금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는지,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식 했잖아요.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 또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이 검색량이
널뛸 겁니다. 이미 키워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써서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쓰십시오. 안 써보셨잖아요. 꾸준히 써보시고 2028년 4월 17일 4년 뒤에 반감기까지 대비하고 있는 블로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써보시고 나서 필요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우는 겁니다. 이때 4월 17일 반감기면요.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반응은 훨씬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0일 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알림을 6개월 전, 맥북에서 캘린더 쓰시는 분들은 180일 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028년 4월 17일에 비트코인 반감기 적어 놓으시고 6개월 전 정도로 알림을 맞춰 놓으신 다음에 그때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그 시즌을 지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 반복되는 일정들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솔직하게 아닌 키워드들은 지워 나가시면서 점점 더 확실한 것들로 블로그를 운영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할 상황이 아닌데 좀 길게 하게 됐네요. 계속 잘 몸 컨디션 회복하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잡수였습니다.